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블루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댓글 보니까 아직도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탐욕과 불안으로 점철된 시장의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아파트 시장이 불장이고 전세난 때문에 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만 들리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17세기에 있었던 튤립 버블이 생각이 납니다. 튤립 버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튤립 가격이 폭등을 하죠. 부에 대한 개인의 과시욕이 상승을 하면서 튤립 투기가 시작이 됐는데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몰려들면서 1개월 만에 튤립 가격이 50배나 올랐어요.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래는 없죠. 실제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 높은 가격이 형성됐을 때 그게 허상이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가격은 폭락을 합니다. 튤립 가격이 순식간에 떨어진 이유는 꽃을 감상하려는 실수요보다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 수요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상황과 매우 닮아 있어요. 아파트값이 8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세 대란이 촉발한 불장이라고 하면서 저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 김포, 파주, 일산, 동구 가격이 싼 지역의 아파트값이 대폭 상승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게 불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시장이 너무나 뜨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세난이 떠밀려서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매물은 계속 쌓여 있는데 그래서 호가는 낮추지 않고 있다고 해요. 전세난 때문에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이 더 크다라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어요. 오른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가격 상승에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이 안 사죠? 그런데 이 와중에 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샀나 보니까 10대, 20대 아파트 매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거래가 처음 5%를 넘었고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대 매수 비중이 38.5%에 달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영끌 패닉바잉이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거래량을 보면 가장 패닉바잉 현상이 두드러졌던 6월에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이 난 거래량입니다. 이런데 빙하기가 끝났나요? 지금 계속 거래는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들이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한번 살펴보니까 정말 2030에 많이 사고 있네요. 2030이 집을 막 사들였다는 기사가 쏟아진 건 감정원에서 통계치를 발표했기 때문인데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발표하는 수치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시차가 있기 때문인데 패닉바잉이 두드러졌던 시기는 6월, 7월에 두드러졌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보면 가장 매수가 많이 일어났던 시기에 30대의 비중은 33.4%였어요. 40대, 50대는 각각 29%, 1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래량이 4분의 1 토막 난 상황에서 30대의 비중은 38.5%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연령대 그리고 자산을 많이 모았을 가능성이 높은 40, 60대의 비율은 더 줄어들었어요. 30대 이하는 매입 비중이 늘었고 40대부터는 매입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6, 7월에 거래가 최대치를 기록했던 이유는 6.17 대책 전후로 패닉바잉 수요가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원구, 도봉구 등 이른바 외곽 지역을 많이 사들였어요. 외곽에 못난이 물건들이 많이 팔리니까 이에 따른 갈아타기가 줄줄이 이어졌죠. 그래서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찍습니다. 젊은 세대의 패닉바잉이 절정에 이르고 패닉바잉 하면서 못난이 물건들을 비싸게 사주니까 이걸 팔아치운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로 많이 갈아탔죠. 6.17, 7.10 대책 등으로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세금 부담이 크고 그동안 오른 집값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한 후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현상이 대거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폭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래량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기존에 집을 판 사람들이 다시 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폭발했던 시기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주택자들 똘똘한 한 채랑 못난이를 갖고 있었으면 그 못난이를 매각을 했죠. 누구한테 팔았죠? 2030 패닉바잉하는 수요한테 이 못난이들을 비싸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 트렌드니까 그냥 현금 확보하고 끝났죠.
못난이만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자기는 전세 살고 있던 사람들도 이 못난이들 다 팔아치웠죠. 그리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탔습니다. 왜? 여러 채 못난이 갖고 있으면 세금만 많이 내니까 그냥 이참에 이익 실현하고 한 채로 갈아타는 선택을 했습니다. 패닉바잉과 갈아타기가 합쳐지면서 모든 세대의 거래량이 폭증을 했어요. 실제로 6월에 거래를 보면 노도강, 금광구 지역의 거래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못난이 물건의 거래가 폭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똘똘한 한 채의 거래도 최다 거래를 기록을 했습니다. 강남, 송파, 서초, 강동, 강남 4구가 모두 올해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거래가 급증을 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죠? 현재는 똑같이 못난이들 팔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팔죠? 2030 젊은 세대한테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죠? 팔고 땡입니다. 갈아타지를 않아요. 이미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전체 거래량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매입자 중에서 못난이 물건을 끌어안는 2030의 거래 비중만 늘어났습니다. 10월 거래량 기사를 보면 중저가 아파트에 몰렸죠.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이 노원구예요. 그때도 노원구였고 지금도 노원구입니다. 그리고 강서구, 구로구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외곽 지역의 거래가 활발히 일어났어요. 경기도도 거래가 늘었죠. 특히 비규제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김포의 거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갈아타기는 없고 못난이 물건만 팔리는 거래량이었죠. 못난이 물건 누구 거였죠? 다주택, 법인 소유의 물건들이었습니다. 핵심 지역의 거래가 아니라 못난이 아파트들만 있는 지역의 거래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래 주체별로 봐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패닉바잉과 갈아타기가 합쳐졌던 6, 7월의 거래 보면 개인에서 개인으로의 이전이 67.6%,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된 게 24.8%였는데 지금은 개인에서 개인은 64.4%, 법인에서 개인은 28%, 개인에서 개인의 거래는 줄었고 법인에서 개인의 거래는 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7월에 10%밖에 안 되던 법인에서 개인의 거래가 지금은 2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도 갈아타기가 없어요. 상황이 이러한데도 언론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돌려받기 수준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면 규제 지역이 눌려서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계속 떠들어댔었는데 이제 비규제 지역을 또 규제한다고 하니까 다시 똘똘한 한 채 오를 곳은 오른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또 오른다고 돌림 노래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난이 똘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지역을 비하하는 의미는 아닌데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못난이 미안하지만 못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돈이 없으니까 못난이를 사는 거죠. 그 돈밖에 없기 때문에 못난이를 사는 건데 이 못난이도 못 사는 상황이 됐는데 더 비싼 거를 사러 지금 사람들이 또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죠. 대출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대출은 계속 줄이고 있어요. 중산층이 비투가 심했죠. 미쳐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 때문에 소득이 탄탄한 중산층도 마구마구 뛰어들었어요. B2가 성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마통 한도 줄이고 지금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습니다. 고소득 전문직도 한도 1억으로 줄였죠. 정말 돈 있는 사람 없어요. 정말 지금 주는 호가로 다 자기 돈 주고 살 수 있는 능력 갖춘 사람이 없어요. 가격은 있고 거래가 없는 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김포 막 핫하다고 난리 계속 했었는데 지난달 거래된 아파트 절반이 외지인이 샀다고 합니다. 외지인 거래가 급증을 했다는 건 자기가 가서 살려고 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투자 목적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도박판 얘기했는데 이러한 도박판이 또 벌어진 겁니다. 김포를 묶으니까 고향이 지금 또 꿈틀하고 있죠. 조정지역으로 묶인 김포에는 급매물이 하루 만에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기 돈 없이
사면 돈 번다고 하니까 뛰어든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결국 다시 얼른 팔고 빠져나오려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 계속하는 거 저도 좀 힘든데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신규 확진이 300명을 훌쩍 넘어섰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악의 실업난과 제조업 둔화를 겪고 있어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충격파가 다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데도 지금 부동산으로 한몫 잡아보겠다고 젊은 애들 뛰어가고 있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정부가 돈을 쏟아봐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죠. 금모으기 기억나시죠? 상징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위기 때마다 그나마 부지런한 국민들이 버텨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버텨줄 힘이 없는 상황이죠. 가계의 대부분이 꼭대기가 아니라 바닥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누군가 사줄 거라는 환상에 빠져서 계속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젊은 세대들 불나방처럼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살 사람이 없고 지금 그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정책적 수급에서 제가 다뤘던 내용인데 다주택자 19년도 통계가 나왔어요. 220만 명 안 됐었는데 19년도에 228만 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거 올해 쏟아진 정책들 감안하지 않고 집 막 사들인 결과죠. 20년에 쏟아진 대책으로 이 다주택자들 다 발등에 불 떨어졌고 그래서 그 매물들이 팔려나가면서 거래량이 반짝 폭등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팔 물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수요했던 다주택자들 세금 폭탄이 이제 내년이면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시장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또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주택수에서 빼놔서 세금 부담 없다고 생각했던 물건들 다 자동말소 되죠. 27만 채에 이릅니다. 그래서 먼저 임대사업자 말소하고 파는 사람들 있었고 지금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받으면서 주택처분 약속했던 물건도 또 나오고 있죠. 매수자가 사라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매수자는 사라졌고 팔 물건만 시장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정말 끝장났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